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합니다. 근데 어제 정개특위에서 좀 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게 날치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이 지정된 지가 121일이 지났습니다. 네. 또 정개특위 논의를 시작한 것은 310일이 지났고요. 예.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60일을 연장해서 8월 말까지거든요. 예. 더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이 내년 4월 총선인데 다음 주면 벌써 9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총선 120일 전인 12월 17일에는 후보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예비 후보자를. 네. 그러니까 최고도 준비하고 뭐 하려면 절차를 정하려면 10월 말까지는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영표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네. 지난 310일 동안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 패스트 트랙까지 감히 모든 노력에 불구하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어깃장만 놓은 거예요. 본래 이 패스트 트랙은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것을 제 정당 교섭단체가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의원의 사인으로 거기서부터 기초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전혀 다르게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어깃장을 넣어가지고는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몰고 전혀 토론에도 협상에도 응하지 않아서 홍영표 위원장이 네. 자 이제 정개특위에서 더 진전이 안 되니까 원내대표단끼리 정치 협상을 해달라고까지 요구했는데도 안 되고 하니까 네. 그 회의만 열면 나와서 방해하니까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법사위에서 아직 90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제 표결 과정에서도 바른미래당은 두 사람의 의원이 엇갈렸죠. 네. 그리고 무소속 의원은 표결의 절차상 진행해야 되니까 찬성을 하지만 내가 이 패스트 트랙 안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고 발표한 의원도 있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어깃장 내놓은 안은 취소하고 제대로 된 당초 국민 앞에서 사인한 그 취지에 맞는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협력하면은 자유한국당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요번 다음 총선은 그냥 지금 선거법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럼요. 합의가 안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대답도 좀. 그것도 좀 얘기해야겠네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310일 네. 그리고 또 8월 말까지 60일을 연장한 동안에도 한나라당인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너무하십니다. 아무런 토의에도 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출발이 어떻게 된 거냐면 19대 때부터 우리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얻은 득표수와 의석수가 전혀 맞질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자유한국당 이병석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한꺼번에 100% 갈 수는 없고 네. 그거를 좀 섞어서 가자. 이래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소위 패스트 트랙안이 만들어진 게 50% 연동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유한국당 그렇지 자유한국당 왜 그러세요 오늘? 우리 김영우 의원님까지도 안 되면 내년 4월에 그냥 이대로 가지. 예, 이대로. 이런 말씀이신데 어저께인가 이양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선거법이 안 고쳐지면 내년 4월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 소리가 뭐냐 하면 선거법 고칠 생각이 자유한국당이 점잖은 김영우 의원까지 그렇다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소리는 선거법 고쳐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축구를 비교하면 침대 축구를 해왔어요. 응하지 않고 계속 침대에서 어기적거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그러니까 이거의 속셈을 다 아는 정치인들이 그대로 자유한국당 뜻대로 따라가면 그게 옳은 정치인가요?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그 어깃장한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해가지고 좀 보강하자는 데서 출발한 정치개혁 논의를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안을 내놨으니까 어깃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선거법을 지금 패스트트랙안 어제 통과된 그런 네. 연동형 비례제 50%로 갔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이 어디냐? 우리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지역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역 그 대립구도 이것을 좀 탈피하고 국민의 표심이 의석수로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회복하자는 뜻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저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된 그 증인 합의가 안 되면은 이 청문회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정 합의도 안 된 거, 일정 그 의결도 안 된 거잖아요. 가족을 제외한 증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거로 압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청문회가 문제가 신상 털기. 그런데 여기서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장관 후보자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장관 평균 임기가 1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가족들까지 모두 와서 온 망신주기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가족이요. 범위가 예를 들어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네. 뭐 동생의 전처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더욱 문제인데요. 그리고 굳이 가족을 안 불러도 오늘 아침엔가 그 조국 딸 담임 선생님이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다 절차에 따라서 응했는데 왜 이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하던데 그 딸 말고도 그런 선생님들이라든가 대학 입시 당국자라든가 모든 기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로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딸을 부르고 또 어머니를 부르고 뭐 동생을 부르고 동생의 이혼한 전처까지 부르자는 것은 결국 가족들을 동원해서 망신을 줘가지고 후보자로 하여금 사퇴하자는 예. 마치 검찰이 청문회가 결정되고 되자마자 모든 증인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청문회는 공정하지 않다. 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자는 것인데 왜 시작을 자식들부터 하느냐 이거죠. 네. 증인이. 예, 근데 그러니까. 가족은 아직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데 오늘 아마 법사위 그 간사들끼리 또 만나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단 합의를 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청문회 9월 2일, 3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증인들을 오늘 중에만 합의해서 통보하면 9월 3일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행위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 말은 조금 무리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아마 이 얘기하는 검찰은 거는. 예. 오직 외골수로 한 가지만 본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충정을 이해하려고 해도 네. 결국 그 윤석열 총장이 늘 하던 얘기로 살아있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그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이 반대당으로부터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몇 차례 소환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왜 그 압수하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고발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네. 여야가 합의해서 그거를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나서 9월 3일 이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9월 2일 3일 청문회 한다고 발표가 나오고 몇 시간 후에 그냥 이 압수수색을 했던 것은 이건 분명히 검찰의 힘을 보여주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데 지나친 오바죠. 그 지나친 오바라는 정치적 행위를 했으면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내부 단속을 좀 한 모양인데 피의 사실 유포라든가 과거에 검찰 적폐의 대표로 알려진 별건 수사라든가 예. 이런 방법으로 증인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이래도 사퇴 안 할래 하고 알겠습니다. 후보자에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김영우 의원 얘기죠. 30초씩만 진짜 30초씩만 네. 왜 꼭 지금 상황에서 조국이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바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조국에 대한 모든 언론이 이 비판이라든가 정치권의 야당의 비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우리 높은 정치 의식 수준을 가진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짜 뉴스 아웃, 한국 언론 사망, 네. 정치 검찰 아웃 이런 얘기가 지금 크게 자꾸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봐도 조국이 아니면
그 수십 년간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을 균형 있게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견제와 균형 한쪽을 해낼 수 했고요. 없다는 네. 얘기죠. 김영우 의원,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날카로운 눈 정준입니다. 깊이 있는 토론,